안녕하십니까. 국가암검진 이상소견 사후관리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주대병원 건강증진센터에 근무하는 가정의학과 최승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국가암검진을 받게 됐을 경우에 이상소견이 있다라고 결과지가 왔다고 하면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암검진을 받았으니까 첫 번째 암이 진단된 경우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암이 의심된다라는 소견이 나왔을 경우, 세 번째는 이제 암은 아닌 다른 질환이 있을 때 이제 이상소견이 있다라고 결과지가 오게 됩니다. 암이 진단된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해당 장기의 암에 따라 병기를 결정하고 이제 치료를 하시면 되겠고요. 대부분 대학병원에서 암센터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암이 의심된다 정도로 나오게 되면 이제 암에 대한 진단을 위해 대학병원을 방문해서 또 이제 진료를 하게 되고요. 암이 아닌 질환 같은 경우는 이제 질환별로 각 조치를 이제 취하게 되는 경과를 밟게 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암 진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 진단은 굉장히 복합적인 검사를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내시경 검사, 조직 검사, 영상의학 검사, 의사의 진찰, 혈액 검사 이런 다양한 검사 등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가장 확실한 확진은 암 조직에서 암세포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기관에서도 암은 여러 종류의 세포에서 생길 수 있으므로 꼭 세포 검사를 통해 암세포의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암에 대한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용어 정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혹, 양성종양, 악성종양, 또 암 이런 이제 말들이 있는데요. 흔히 수검사분들이 어디에 혹이 있대요라고 얘기하셨을 때 혹은 엄밀하게 의학적 용어는 아닙니다. 이제 비정상적인 체내 덩어리 정도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가장 비슷한 말이 종양이 될 것 같습니다. 종양이라는 말은 정의를 내리는 건 쉽지 않지만 의학적으로는 어떤 조직의 자율적인 과잉적 성장. 말이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 몸속에서 새롭게 비정상적으로 어떤 덩어리가 생겼을 때 이것을 종양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종양은 양성이냐 악성이냐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악성일 때를 얘기합니다. 빠른 성장과 치명성 성장을 하게 되고 체내 각 부위에 확산, 전이하게 돼서 생명의 위험을 초래하는 것, 이것이 암이고 악성종양이랑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암이 아닌 나머지 양성종양이란 무엇이냐? 얘는 신체 여러 부위에 확산 전이를 하지 않습니다. 제거하면 치유할 수 있고 생명의 위협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를 이제 양성종양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생명을 위태롭게 하냐 안 하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양 말고도 많이 볼 수 있는 표현 중에 낭종이라는 결과지 소견도 많이 보실 텐데요. 낭종은 편하게 말을 하면 이제 물주머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혹이라고 환자분들이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요. 우리 몸의 모든 고형 장기에 생길 수가 있고요. 보통은 나이가 들수록 잘 생기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커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낭종은 대부분 이제 나쁜 경과를 밟지는 않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소검사분들이 문의를 하시면 그 조치대로 이렇게 추적 관찰하시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암 종류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암입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시행하는 위암 검진을 받았을 경우에 결과는 다음과 같이 5가지 정도로 나뉘어서 오게 됩니다.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 양성질환이 있는 경우, 이제 암이 의심되거나 이제 암이 이제 진단된 경우, 또 하나는 이제 위암과 관련 없는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 이렇게 5가지로 나눠서 결과를 받게 되는데요. 이제 위암은 여기 내시경상에서 조직 검사로 이제 암세포가 진단된 경우죠. CT나 여러 가지 다른 영상 검사를 통해 병기를 결정하게 되고 그에 따라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암이 아닌 이상소견인데요. 흔하게 만나는 양성 질환에 대해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양성 종양에 대해 설명을 드렸죠. 종양, 우리 몸에 어떤 덩어리가 생긴 건데 암이 아닌 양성. 종양입니다. 가장 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점막하 종양, 상피하 종양 이런 표현으로 나와 있는 혹입니다. 보시면 그림에서와 같이
점막, 그러니까 피부 아랫부분에 혹이 생겼기 때문에 불룩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 암이 아닌 양성질환으로 1년 후에 내시경을 다시 해서 추적 관찰하십시오라는 설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개중에 양성이 아닌 악성을 좀 의심하거나 하는 소견이 있다 그러면 의사와 상의하세요라는 코멘트가 나가게 되니까요. 그렇게 안내해 주시면 되고 대부분은 1년 후 추적 관찰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양처럼 크진 않지만 점막 쪽이 과증식하면서 이렇게 볼록 올라온 것처럼 보이는 용종이란 표현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증식성 용종, 위저선 용종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다 양성입니다. 그러므로 정기적으로 1년 혹은 2년마다 추적 관찰하시면 충분한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드물게는 황색종이라는 표현도 보실 수 있습니다. 황색종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노르스름하게 보이는 건데요. 말 그대로 황색인데 얼굴로 치자면 여드름 났다 생각하시면 비슷합니다. 지방덩어리라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양성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하시면 되는 경우요. 드물게 선종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얘는 정상도 아니고 암도 아니고 암으로 진행 가능한 그런 병변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은 대학병원급에서 추적 관찰을 권유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양과는 상관이 없지만 자주 나오는 소견으로 위내시경에서 헬리코박터 소견이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헬리코박터는 세균 이름입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가지고 나는 세균이 아니고요. 태어나서 걸리게 되는 거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는 것처럼 헬리코박터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로 침을 통해 전염이 됩니다. 일단 한 40대 중반 이후로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 헬리코박터가 내 위나 십이지장에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아이가 일으키는 병은 위암,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헬리코박터를 꼭 치료를 해줘야 재발이 없기 때문에 치료를 권장을 하고요. 만약에 이런 질환이 없는데 그냥 위염인데 헬리코박터가 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위암을 좀 잘 일으킬 만한 고위험군에 있다던가 위축성 위염, 장상폐하처럼 위암의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위험의 경우에는 치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장암입니다. 대장암 국가암검진을 받게 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결과 통보서 서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용종이 있는 경우, 대장암이 의심되는 경우, 대장암을 진단받은 경우,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 또 하나는 대변 검사에서 혈액이 나온 경우입니다. 대장암은 CT, MRI, 펫스캔 등 다양한 영상 검사로 진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암이 아닌 우리가 양성 소견을 보겠습니다. 가장 흔하게 보는 게 용종입니다. 대장 용종이고요. 수검자분들이 제일 흔하게 대장에 혹이 있대요라고 말씀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크기가 5mm 이상인 경우는 보통 그 자리에서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조직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다시 재거수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위험도가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냥 과증식성 용종이 있습니다. 위에서도 그 과증식성 용종이 있었는데요. 말 그대로 그냥 그 부분 살이 좀 많이 자랐다, 과증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많이 걸으면 발에 굳은 살 박이듯이 살이 새로 자랐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험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상선종입니다. 얘는 아까 위에서도 봤던 선종과 같은 개념으로 정상과 암의 사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암도 아니고 정상도 아니고 제거를 하지 않았을 때는 악성화, 암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거를 해주는 것이 좋고요. 보통 대장 내시경을 2, 3년 후에 다시 보세요라고 멘트가 나가게 됩니다. 또 하나 톤미상 선종이라고 조금 드물게 볼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보통은 1년 있다 추적 관찰을 권유드립니다. 그 외에 용종이 제일 흔하고요. 위에서 조금 자주 보이는 것 같은 점막하 종양, 지방종 같은 경우는 대장에서 그렇게 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크기나 위치에 따라서 몇 년마다 한번 보세요. 혹은 소화기내과 전문의와 상의하세요라고 그 환자 개개인별 상태에 따라서 멘트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간암입니다. 간암 같은 경우는 결과 통보서가 이상 소견 없음, 3개월 이내에 추가 검사하세요. 간암이 의심됩니다. 다른 질환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나오게 되는데요. 간암 진단도 역시 피검사, 초음파, CT, MRI 등과 아주 복합적인 검사를 통해 진단을 하게 되지요. 우리가 보고 싶은 양성 종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에서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양성 종양은 초음파에서 보이는 간 혈관종입니다. 혈관종은 말 그대로 혈관, 실핏줄 같은 게 뭉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양성 종양이니까 암은 아니고 악성화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얘도 이제 자라는 경향이 있어서요. 보통은 뭐 1년에 한 번, 이렇게 정기적으로 보면서 크기 변화 같은 거를 봐주시는 게 좋고요. 비정형적인 혈관종 같은 경우는 진단을 위해 CT를 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건 진단하기 위해 CT를 더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혈관종 외에 간에 생기는 이제 혹 말 그대로 양성 종양 중에 선종, 국소결절 과증식 같은 애들도 있는데요. 필요한 경우는 CT나 혹은 MRI까지 해서 진단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개개인 상태에 따라 다 그 멘트가 다르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방암입니다. 유방암은 결과통보서가 3가지로 나갑니다. 이상소견이 없음, 유방암 의심, 판정 유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유방암 진단은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복합적이죠. 뭐 진찰도 하고 방사선 검사도 하고 뭐 조직 검사도 하고 그 후에는 MRI, CT, 본 스캔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되는 양성 이상 소견을 보시면 이제 보통 그 암 검사가 유방 촬영이기 때문에 유방 촬영 결과인데요. 가장 흔하게 만날 수 있는 게 치밀 유방입니다. 치밀 유방은 말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방 안에 조직이 치밀하다. 대부분 그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연령대 여성들은 유방 안에 조직이 치밀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노령으로 가면 치밀도는 떨어집니다. 근데 어쨌든 치밀 유방이라고 나오면 안에 혹이 있거나 뭐 다른 병변이 있어도 엑스레이 상으로는 분별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고 감을 잡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치밀 유방이 심한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초음파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초음파까지 시행해서 꼭 확인을 하시는 걸 권장을 해드리고요. 치밀 유방이라고 해도 그래도 1년 있다 봅시다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상의학과 선생님 판독에 따라 다른데요. 그런 경우에는 1년 있다 엑스레이를 추적 관찰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이는 소견은 비대칭 유방 음항입니다. 말 그대로 엑스레이를 양쪽을 찍었는데 비대칭, 좌우가 맞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이럴 때는 혹시 한쪽에 무슨 다른 병변이 생겨서 그림자가 맞지 않는 건지 확인을 하기 위해 초음파를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석회화 소견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중간에, 유방 중간에 하얗게 이렇게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동그랗게. 이제 이런 게 석회화인데요. 석회화 같은 경우도 양성인 경우가 있고 악성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성 석회화, 이제 암이란 얘기죠. 암이 의심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그 부분 조직 검사 같은 걸 하게 되고요. 대부분은 양성 석회화입니다. 그래서 양성 석회화인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엑스레이 추적 관찰하시면 되는데 좀 더 이 양성인지 악성인지 정확히 보기 위해 확대 촬영을 이렇게 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그 코멘트대로 수검자분들께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궁경부암입니다. 자궁경부암 결과통보서는 조금 복잡한데요. 정상인 경우가 있고 약간 반응성 세포 변화 이런 소견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세포 이상은 비정형 세포 이상, 정구 단계 의심, 경부암 의심 이렇게 나눠 나올 수가 있고 경부암과 관련 없는 다른 질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궁경부암 진단도 복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질 확대경 검사,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 조직 검사, 생검술 등을 통해서 병기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반응성 세포 변화입니다. 자궁경부암 검사는 정상입니다. 즉 경부암 세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포가 약간 반응성이다. 염증이나 호르몬 등의 영향으로 약간 세포 모양의 변화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질 분비물 증가나 가려움증 같이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가 아니면 6개월 있다 정기검진 하세요라고 멘트가 나가게 되고요. 불편하신 게 있으면 당연히 이제 산부인과 진료를 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병변에 대해서는 미리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요.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바로 정상 자궁경부암 이렇게 나오지 않고요. 보통 정상 세포 다음에 비정형 세포가 나오다가 이게 저등급이 됐다, 고등급이 됐다, 이제 암세포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좀 변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해당하는 어떤 세포가 나오더라도 일단은 산부인과 진료입니다. 산부인과에 가서 재검을 하고 추적 관찰을 하고 그래서 다음 등급으로 변하진 않는지 아니면 지금 그 경부 세포 안에 자궁 경부 안에 이 등급의 세포 외에 다른 더 안 좋은 병변이 있는 건지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비정형 세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상은 아니고 약간 이상하다.
암은 아닌데 이제 제 그 시작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게 나오는 경우는요, 이제 재검을 하면서 지켜보는 경우가 많은데 요새는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동반된 경우엔 자궁 경부암이 훨씬 잘 일어나기 때문에 그 검사를 먼저 해서 그 바이러스 종류나 위험도에 따라 산부인과 의사가 판단을 해서 얼마 만에 추적 검사를 하든 더 다른 검사를 하든 이런 거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비정형 세포 다음으로 저등급 평평상피내 병변, 고등급 평평상피내 병변들이 있습니다. 모두 산부인과 진료를 권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암입니다. 폐암이 올해부터 그 검진 사업에 들어왔는데요. 저설량 흉부 CT로 진단을 하게 돼 있는데, 폐암 자체는 이제 진단하려면 당연히 조직에서 암세포를 얻어내는 거고, 병기는 뭐 MRI, 폐까지 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는 한데, 일단 CT 판독이기 때문에 소견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다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고요. 보통은 다양하게 설명이 나오는데, 이제 마지막에 1년 있다 보세요. 6개월 있다 보세요. 호흡기 내과에 가서 진료를 받으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멘트가 나가게 되는데요. 그대로 안내해 주시면 되겠고요. 흔하게 나온 소견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폐유가종입니다. 유가종이란 말은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흉터라고 보시면 비슷합니다. 뭔가 앓고 지나가서 이렇게 조직에 뭔가 변화가 생겨서 보이는데 현재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잘은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결핵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앓고 갔다거나 하는 비활동성 폐결핵 이런 흔적도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 환자분 증상이 없거나 위험하진 않습니다. 그 외에 이제 폐섬유화, 폐수포, 폐기포, 무기폐 인터넷 찾아보고 하면 말이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소방자분들이 질문을 되게 다양하게 하시는데요. 대부분 국소적으로 일어난 작은 변화들이라 문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성이냐 양성이냐를 따져야 되는 건 폐결절입니다. 폐에서는 이제 종양이라는 말보다 결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폐결절도 딱 봐서 너무 암이 아닌 것 같다, 양성 폐결절이다라고 하면 보통 1년 있다 보세요라고 멘트가 나가게 되고요. 좀 의심스러운 폐결절이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6개월 있다 보든 바로 이제 해당 과에 가서 진료를 받든 이런 식으로 멘트가 나가게 돼요. 그래서 그대로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